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지금 대구 부동산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. 그래서 저번 주에는 수성구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변화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, 대부분은 좀 하락하는 흐름세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락률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때면 항상 좋은 입지 그리고 좋은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성구 먼저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. 사실 수성구 안에서도 참 지역이 또 많이 나뉘게 되고 또 핵심 입지들이 다 다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건데, 비수성구 안에서의 변화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,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오늘은 비수성구 핵심 입지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랑부풀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핵심 입지를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. 제가 늘 키워드 2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,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들이 우리 대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고요. 서대구역에서 일직선 내려왔을 때 만나는 2호선인 죽전역, 그리고 대구역에서 또 일직선 내려오면 반월당이지만 여기는 핵심 주거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더블역세권, 청라운동역이 되겠죠.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두리역까지 우리가 보통 비수성구 핵심 입지다라고 잡아주는 곳들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입지들 안에서는 신축 아파트들,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참 같이 가는 지역으로 찾기 편한 상태다. 공급이 많다라는 것에 정말 대부분이 단점이지만 이런 측면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 죽전역에 있는 빌리브 스카이, 그리고 두리역에 있는 두리역 자이, 마지막으로 청라운동역에 두 아파트를 꼽아줍니다. 청라힐스자이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라고 하는 건데, 이거를 필두로 해서 주변 신축들 정리된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저도 콧물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. 정리는 늘 했던 거와 같이 지역, 그리고 아파트명, 연식,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최저가들, 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뺀 갭, 그 다음에 실거래가. 실거래가는 6개월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었고요. 가장 최신 것과 최고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 내 실거래 최고가 대비 현재 매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죽전역, 두류역, 청라언덕역을 잡아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입지들 안에서는 공급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. 특히 죽전역이라든지 두류역은 여전히 공사판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까지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지금 있는 것들은 모두 입주를 마친 아파트들입니다.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최신축을 기준으로 우선 정리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. 죽전역에는 빌리브 스카이를 선두로 해서 죽전역 동아 IWC, 해링턴 플레이스 더 원, 그리고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,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까지 이렇게 이제 한 5개 정도 아파트가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. 대체로 2022년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다, 그렇죠? 자, 그래서 제가 대구 부동산을 늘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제 이 입주장이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이 죽전역 동아 IWC가 아니었나 싶어요. 우리 대구 입주장의 시작이었었거든요.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가격은 5억 5천이고요. 전세 가격은 3억 3천.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사실은 이제 빌리브 스카이가 이제 슬슬 비과세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확실한 대장급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런 기간이 다가올 때 흐름세는 우리가 청라운동역의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를 보면서 좀 잘 알았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좋은 시기가 좀 겹쳤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매물대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거래되기 시작하면은 입주장 때 찍었던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찍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매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저가가 8억부터 나와 있긴 하지만은
사실 8억이 좀 당장 거래될 만한 시세는 단연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거래되더라도 이제 한 7억대 수준이지 않을까, 그렇게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한 6억 정도였었고요. 6개월 이내에 최고가는 7억 정도였었는데, 이 6억이라는 금액은 뭐 정말 싸게 샀거나 아니면 다른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거고요. 사실상 6억에 판다라고 하면은 뭐 살 사람 좀 넘칠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억까지는 낮추지 않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7억대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아파트들은 물론 이제 뭐 이 빌리브 스카이 바로 위에 빌리브 죽전이라거나 메트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200세대 이상인 것들 기준으로 좀 정리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.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은 딱 200세대 정도더라고요. 그리고 현재 뭐 중충 이상 기준으로 최저가도 5억 1천부터 나와 있는 상황인데, 딱 봐도 좀 싸긴 싸다, 그쵸? 매물을 봤을 때 뷰가 좀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하던데, 실거래 대비해서도 층수가 뭐 괜찮은데 일단은 싸긴 싸니까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한 5억대 중반 정도에서 대체로 가격이 형성된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아직까지도 이제 입주장이 좀 덜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마피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었고요. 확실히 그럴 때 집주인들이 좀 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는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 한 6억 정도까지 찍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매물도 한 5억 8천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뭐 요즘 치고는 그냥 무난한 그런 가격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죽전역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6억이 조금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두리역 자이라든지 스타일스 이런 것들은 핵심 아파트이지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좀 주목할 게 없었는데, 이 편한 세상 두리역입니다. 작년에 입주를 했고요. 역시 한 6억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뭐 좀 갭을 끼고 판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실 분들이 절충하는 식으로 노려주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청라 언덕역에 4개 아파트, 그리고 그 윗중에 2개 아파트는 대장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. 둘 다 이제 좋은 아파트이고 한 7억 중반대 정도에서 중충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청라이스 자이는 입주한 지 별로 안 됐죠. 실거래 될 만한 상황은 단연코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호가들은 좀 키 맞추기에 경향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고, 적어도 내년 중반기쯤은 되어야지 이런 실거래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.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최고가들을 좀 찍고 나서는 이 매물 호가들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를 가장 공식적인 가격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는 비수성구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, 대장급 아파트다,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, 그런 7억 7천이란 가격을 찍은 이후부터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입주장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하락률이 좀 가장 큰 상태이다.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딱 2개 정도 있죠. 청라운동역 서안 포레스트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뭐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6억이 안 되는 금액 정도이고, 남산 이편한 세상도 지금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중반까지. 그래서 이것도 뭐 주변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청라이스 자이를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. 그러나 이제 최근의 실거래가들은 6억 중반까지는 좀 안 되고 한 6억 초반 아니면 6억 정도 수준에서 역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갭 순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이런 축전역 화산파크들이 가장 적어 보이는데, 요거 전세 가격을 3억 9천까지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 이제 대체로 한 2억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전세를 놓음으로써 뭐 일단 매수는 가능해진다, 이런 식으로
정리가 되겠고,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비싼 걸 사겠다 하면은 3억 중반 이상은 좀 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, 이거 조금 더 보태면이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전세 가격이 대체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은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바라봤을 때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아닐까. 특히 올해 중반기 들어서 이런 가격 차이가 좀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런 차이가 이제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전세 가격은 대체로 조금씩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갭은 앞으로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해보면 되겠고요. 그런 거는 우선 공급이 없는 청라운동력부터 먼저 나타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죽전력들이 내년쯤에 공급을 좀 대체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역시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두류역은 아직까지 두류역 자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서한 포레스트, 스타일스 역시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비시송고의 핵심 입지들 위주로 이렇게 시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,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는 게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격을 중심으로 잡아 나가는 것이 단연 가장 쉬우면서도 핵심일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드렸던 거고요. 자,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런 기준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